안녕하세요. 오늘은 블록체인 네이밍 서비스라는 것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greyworld.io 도메인을 구매하고 연결하고 하면서 블록체인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이제 블록체인 네이밍 서비스라는 것을 다뤄보면 좋겠고, 이제 실제로 이거를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DNS는 웹사이트의 IP 주소와 도메인 주소를 이어주는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greyworld.io라는 도메인을 가지고 있고, 이제 여기로 접속을 하면은 저는 이제 아마존의 DNS 서버를 사용하고 있고요. 아마존 DNS 서버를 거쳐서 이제 아마 제가 관리하는 AWS의 EC2 서버에 올라가게 됩니다. 실제로는 이제 10.12.45.23 포트 12344와 같은 그런 이 주소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러 기관과 서비스를 타고 거쳐서 그레이월드.io에 도착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각 나라마다 도메인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고, 이런 전체 DNS를 관리하는 이제 루트 DNS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ICANN이라고 하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가 있고, 이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블록체인에 대입을 해보면은, 네, 결국 블록체인 네이밍 서비스는 되게 복잡하고 외우기 어려운 이제 블록체인 어카운트를 읽기 쉬운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더리움 주소가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은 사실 이거를 직접 다 외우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greyworld.eth와 같은 걸로 바꿔주는 서비스인 것입니다. 메타마스크 같은 데서 이더리움을 전송할 때 복잡한 주소를 쓰는 게 아니라 greyworld.eth를 받는 사람 주소로 입력하면은 이 주소로 변환을 해주는 거죠. 어, 당연하겠지만 이제 블록체인 네임 서비스에는 이제 DNS와 같은 루트 DNS 서버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DNS 같은 경우에는 뭐 도메 .kr은 한국, .us는 미국이 관리하는 것처럼 블록체인에서는 뭐 .eth는 이더리움, .clay는 크레이튼과 같이 이제 각각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이제 네이밍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이 각각 이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이 주소들을 관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막 좀 찾아보다 보면은 웹2에는 DNS가 있고 웹3에는 BNS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놓은 데도 있던데, 개인적으로 저는 이런 용어들 쓰는 게 좀 오그라들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DNS부터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출시하고 있는 많은 네이밍 서비스들은 ENS의 기술과 컨트랙트, 소스 코드 아니면 컨셉을 바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NS에 대해서는 조금 기술적인 내용, 어떻게 동작을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ENS에는 레지스트리와 리졸버라는 크게 두 가지 컨트랙트가 존재를 합니다. 처음 이제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단일 컨트랙트라고 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 컨트랙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메인 목록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ENS 조회는 이 레지스트리를 쿼리하여 조회를 할 수 있고요. 이 레지스트리에는 뭐 소유자 그리고 확인자라고 하면 리졸버고요. 그리고 뭐 TTL을 기록을 하고 있고, 이제 소유자 누군지 그리고 뭐 이런 리졸버 TTL들을 변경도 할 수 있고 소유자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TTL 같은 경우에는 DNS에서 캐시를 유지하는 시간이고요. 내가 이 웹사이트에 접속을 했을 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사이트의 정보를 유지할 것인가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리졸버입니다. 리졸버는 실제 네이밍을 실제 어드레스로 변환해주는 컨트랙트입니다. 이는 이제 ENS 팀에서 관리하는 퍼블릭 리졸버가 있고, 사람들이 누구나 자신만의 리졸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퍼블릭 리졸버 같은 경우에는 제공을 해주는 게 뭐 기본적으로 이더리움
어드레스를 변환해 준 거를 제공을 해주고요. 보면 저도 처음 봤는데 뭐 ABI나 퍼블릭 키도 바꿔주나 봐요. 그리고 콘텐트 해시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더리움에 저장되는 파일의 뭐 해시 값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존재하는 컴포넌트는 레지스트라라고 하는 건데요. 이는 실제로 명세가 잡혀 있는 컨트랙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ENS를 구성하는 크게 두 가지 컨트랙트에 속하지는 않지만 하지만 이 레지스트리 컨트랙트를 호출해서 도메인을 등록하고 이전하는 아니면 TTA를 변경하거나 이런 실제로 ENS를 사용하도록 하는 액터 역할을 하는 컨트랙트를 이 레지스트라라고 명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그림으로 요약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지금 표시되는 곳에서 가지고 온 그림입니다. 여기 테스트 레지스트라가 있고 이더리움 레지스트라가 있습니다. 테스트 레지스트라는 이더리움 테스트 네트워크에 연동되어 있는 ENS이고요. 여기 레지스트라가 레지스트리에 등록을 합니다. 등록할 때는 도메인 네임과 리졸버를 등록을 하고요. 여기서 매핑된 테이블을 다 가지고 있고 요청이 오면은 이 레지스트리에서 어떤 리졸버에 나의 어드레스가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각각 이렇게 찾아가게 리졸버의 어드레스를 리턴을 해줍니다. 보면 퍼블릭 리졸버도 있고 뭐 누군가 만든 커스텀 리졸버도 있죠. 그리고 뭐 수암 어드레스를 매핑해주는 수암 리졸버도 있고 IPFS를 매핑해주는 그런 리졸버도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도메인 이름이 어떻게 반환이 되는지를 그려놓은 시퀀스 다이어그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갑 같은 서비스에서 이제 manning.eth라는 주소를 사용자가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하면은 먼저 레지스트리에다가 manning.ethereum이 어느 리졸버에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은 이 ENS는 EOX 1234565에 매핑이 되어 있다고 리턴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이 지갑 쪽에서 다시 리졸버에게 manning.ethereum이 무슨 주소로 매핑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이 리졸버에서 마지막으로 영x7687이라는 주소가 이제 manning.ethereum의 실제 주소이다라는 것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은 ENS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 직접 사용해 볼 거는 테라 네이밍 서비스와 클레이튼 네이밍 서비스 즉 TNS, KNS 이 두 가지를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냥 이거 찍으면서 처음 해보려고 그냥 미뤄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TNS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TNS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슨 UST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요. 이 XX는 길이 제한이 없습니다. 뭐 몇 가지까지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한이 없다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격을 보면은 이제 1년 기준에 5글자 이상은 16달러, 4글자는 160달러, 3글자는 640달러입니다. 사실 5글자 이상만 보면은 별로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각각은 NFT이기 때문에 랜덤워스 같은 곳에서 거래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테스트로 좀 보니까 테라스테이션에서 TNS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TNS를 한번 구매하러 바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지갑 연결을 해놨고요. 제가 그레이월드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그레이월드를 검색하면은 그레이월드.UST가 지금 구매 가능한 게 나오고 1년에 16UST로 나오죠. 지금 최근에 이런 도메인들이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어베일러블을 클릭을 하면은 1년 이렇게 나오고 레퍼럴 코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죠. 그냥 바로
레지스터 해볼게요. 20초를 기다리라고 하네요. 기다려보죠 뭐. 등록이 됐다고 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set your reverse record라고 돼 있죠. 보면은 트랜스레이트를 해준다고 합니다. 뭐 디앱 연결할 때 어느 디앱이랑 연동하시겠습니까를 뜰 때 어느 디앱에서 연결을 할 때 사용하는 이제 저 그레이월드라는 앱의 주소를 그레이월드.ust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또 세이브를 해주고 레퍼럴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 레퍼럴 코드를 한번 이네이블을 해볼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찍고 나서 한번 다시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뭐 구매하실 분 계시면은 아까 입력할 때 구매할 때 봤던 뭐 저의 레퍼럴 코드 넣는 데가 있던데 저의 레퍼럴 코드를 넣어 주시면은 괜히 저한테 뭐라도 하나 더 좋을 게 있을 것 같죠? 갑자기 레퍼럴 홍보가 됐는데 이런 것까지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한번 조금 더 읽어봤거든요. 읽어보니까 레퍼럴 코드를 입력을 하면은 구매하는 사람도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레퍼럴 코드 대상자 역시 뭐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TNS를 얼마 이상을 스테이킹을 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네, 별게 다 있네요. 혹시나 근데 이제 뭐 구매하실 때 그레이월드.ust를 레퍼럴로 넣어주셔도 서로에게 나쁠 거는 단 한 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구매한 TNS가 잘 동작을 하는지 한번 실제로 동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루나 한 개를 한번 그레이월드.ust를 전송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니까 네, 이 주소가 잘 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전송을 하면은 네, 제가 루나 한 개를 보냈고 한번 스위칭을 해보겠습니다. 그레이월드로 가보면은 네, 루나 한 개를 잘 받았죠. 뭐 이제 전송을 할 때 이제 이거를 복사를 해서 스위치 월렛을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보내도 되겠지만 네, 이렇게 입력을 해서 보낼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TNS를 지원하는 지갑이나 서비스에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막 거래소에서 보낼 때 그레이월드.ust 같은 것을 출금 주소를 입력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겠죠. 제가 알기로는 그 테라월드의 마켓플레이스 테라월드에서는 이제 이 TNS를 통해서 전송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티켓 같은 거를 이제 트랜스퍼를 할 때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네, 이거를 이렇게 입력을 하면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네, TNS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한번 보니까 TNS가 좀 유용하다, 이런 블록체인 네이밍 서비스가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입력할 때도 오타 같은 거를 더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죠. 뭐 그레이월드.ust를 입력을 해놨는데 내가 구매를 해놨는데 뭐 누군가가 뭐 뭐 그레이월드에서 오타를 더 쉽게 낼 수 있는 단어를 뭔가 구매를 해놓고 오타를 유도해서 송금을 유도하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자나깨나 크든 작든 어떤 주소든 이제 자신의 자산을 보낼 때는 조금이라도 더 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해서 TNS는 마치고 그 다음은 이제
클레이 네임 서비스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이제는 KNS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KNS는 xx.clay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오픈을 했고요. 현재 입찰이 가능합니다. 입찰이 가능하고 이제 지금 입찰에 참여를 하면은 참가자에게 KNS 토큰을 에어드랍을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이건 아직 초기 단계여서 카이카스 등에서 아직 사용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은 이제 입찰을 하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도메인은 이 clayton.domains라는 주소를 가지고 있고 get 도메인을 누르면은 옥션을 가는데 옥션이 사실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17시간 남았습니다. 그리고 입찰에 먼저 참여할수록 에어드랍 받는 KNS 토큰 수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근데 이미 마지막이라서 별로 못 받을 것 같은데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갑 연결을 할게요. 네, 제가 카이카스 연동이 안 돼 있고 메타마스크에 연동이 돼 있어서 카이카스로 다시 연동을 하고 왔습니다. 연동 입찰을 한번 해볼게요. 뭐 입찰을 하면 좋을까요? 근데 이거를 보시고 누군가는 제 거보다 더 높은 가격에 입찰을 할 수 있겠죠. 네, 그렇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라운드에서는 세 글자에서 여섯 글자까지만 입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레이월드 같은 경우는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레이.점 클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근데 네 글자고 그레이는 되게 흔한 거다 보니까 아마 입찰을 누군가 되게 비싸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저는 한번 한 100 클레이를 입찰을 해볼게요. 비밀 구문이 있네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꼭 잘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도 네, 잘 간직을 하시고요. 트랜잭션을 보낼게요. 그리고 보면은 입찰 종료 후에 4월 11일부터 17일까지 대시보드 메뉴에서 입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하거든요. 공개하지 않으면 낙찰도 안 되고 떨어졌을 때 대금을 돌려받을 수도 없다고 합니다. 대시보드로 들어와 보면은 지금 이 공개 버튼이 비활성화되어 있는데 이제 내일부터는 이게 활성화가 되는 것 같아요. 하고 나면은 반드시 여기에 들어와서 이제 활성화를 해야겠죠. 최근 입찰 보면은 네, 사람들 열심히 이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인지 모르겠지만 랭킹을 보면은 네, 굉장히 많은 금액을 입찰을 한 사람도 있네요.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에어드랍도 되게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블록체인 네이밍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BNS는 이제 복잡하고 외우기 어려운 이제 블록체인의 어카운트를 읽기 쉬운 주소로 바꿔주는 서비스였죠. 인터넷의 DNS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ENS를 알아보면서 ENS가 어떤 컨트랙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얘기하며 기술적인 것도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았고요. 뿐만 아니라 테라 네임 서비스를 사용을 해서 직접 구매를 하고 전송해 보는 것도 해보았으며 클레이튼 네임 서비스에 입찰하는 것도 한번 해봤습니다. 아마 어떤 분께서는 뭐 제가 입찰한 그레이.UST보다 더 높은 거를 입찰을 하셔가지고 그걸 낙찰을 받은 다음에 저한테 더 비싼 가격에 파실 수도 있겠죠. 물론 제가 안 살 수도 있겠지만요. 뭐 지금 참여를 하셔서 에어드랍을 받아보는 것도 뭐 소소한 재미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저는 클레이튼이 클레이 가격을 떠나서 그냥 잘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큰 블록체인의 사업적으로 축을 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이제 KNS에 한번 발을 들여놔 봤고요. 네, 오늘 이렇게 블록체인 네이밍 서비스를 알아봤고 여러분들도 이더리움이든 뭐
테라든 클레이튼이든 아니면 솔라나이드도 있고 이런 네이밍 서비스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